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뭐든 많이 해보면, 즉 연습을 많이 하면 결국엔 완벽해진다고요.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쌓이면 성과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믿죠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오늘은 조직이 진짜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그 경험 곡선 너머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. 생산량이 2배가 되면 비용은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. 이런 경험 곡선의 단순한 논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조직학습의 진짜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처음엔 경험의 함정부터 시작해서요. 마지막엔 진짜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한 공식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왜 우리가 그냥 많이 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조직 이론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. 바로 경험의 절대적인 양. 그러니까 몇 년을 했냐, 몇 개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경험이 어떤 질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학습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거죠. 다시 말해,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양질의 경험이란 뭘까요? 자,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다양성. 맨날 하던 일만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측 못한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봐야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겠죠. 둘째는 균형입니다. 여기서 균형은 성공과 실패 경험의 균형을 말해요. 성공은 물론 자신감을 주고 기존 방식을 더 탄탄하게 만들죠.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생각은 오히려 실패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,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유입니다.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어도 그게 한 사람 머릿속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? 그게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착착 쌓이고 퍼져나가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.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직원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는데 그 직원이 퇴사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면 조직 입장에서는 말짱 도루묵,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.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.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조직의 기억, 영어로는 Organizational Memory입니다. 이게 그냥 파일 서버에 자료 저장해 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개인이 배운 지식이나 노하우가 조직의 공식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매뉴얼,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, 즉 문화 같은 시스템에 아예 녹아들어서 뿌리내리는 걸 말합니다. 이렇게 돼야만 소위 에이스 직원 한두 명이 나가도 조직의 영향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탄탄한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조직이 배우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다른 2가지 레벨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크리스 아지리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틀인데요.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먼저 단일 순환 학습은요, 정해진 규칙이나 틀 안에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푸는 거예요. 질문으로 치면 우리가 이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?를 묻는 거죠. 그런데 이중순환 학습은 차원이 다릅니다. 이건 규칙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?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의 틀, 즉 멘탈 모델이나 세계관 자체를 바꾸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혁신적인 학습인 거죠. 이 예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시죠? 내가 성공했던 방식, 내가 익숙한 분야의 해법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. 이게 바로 단일순환 학습의 대표적인 함정입니다. 이런 식으로는 절대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겠죠. 알겠습니다. 이중순환 학습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경험 곡선이라는 블랙박스를 열어서 효과적인 학습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를 밝혀낸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라프레와 그의 동료 학자들이 한 공장에서 무려 10년 동안 진행됐던 62개의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. 이들의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어요. 수많은 학습 활동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이 진짜로 성과를 끌어올렸는가?
이 연구진들은 학습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봤습니다. 하나는 know why, 말 그대로 왜를 아는 거죠.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개념적 학습입니다. 다른 하나는 know how, 즉 어떻게를 아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운영적 학습이죠. 그리고 이 둘의 조합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 표가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성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진 경우는 딱 하나. 바로 오른쪽 맨 위칸입니다. know why와 know how, 즉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 운영적으로 검증된 이론뿐이었어요. 반면에 해결책은 아는데 높은 노하우, 왜 그런지는 모르는 잔인의 기술은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질 못했고요. 더 충격적인 건 원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know why,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. 정말 중요한 발견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명확한 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진정한 조직학습의 공식, 바로 이 세 가지 열쇠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먼저,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? 하고 당연한 것들에 의문을 던지면서 이중순환학습, 문제의 근본 원인, know why와 실질적인 해결책, 노하우를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귀중한 배움을 우리 조직만의 시스템, 즉 조직의 기억, 오거네이제이셔널 메모리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내재화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학습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겁니다. 결국 이겁니다. 진짜 학습이라는 건 그냥 경험치를 쌓는 게 아니에요. 몇몇 뛰어난 사람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고 누가 와도 활용할 수 있는 복제 가능한 역량을 만드는 것. 그것이야말로 학습을 통해 조직이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우리는 그저 정해진 길을 더 빨리 달리려고만 애쓰고 있는가?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되묻고 있는가?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.